안녕하세요. 혹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막막했던 적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요, 우리 뇌 속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항해술을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감당하기 힘든지를 겪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이제 그런 자책은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그 감정들이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뇌에 기본으로 장착된 아주 자연스러운 경보 시스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뇌의 불안 스위치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재미있는 시소 게임의 원리를 이해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두 가지 꿀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꾸준히 해서 마음 근력을 키우는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뇌의 불안 스위치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무대 위에는요, 항상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해요. 한 명은 막 불을 지르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그 불을 끄려고 하죠. 이 둘의 관계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상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주인공입니다. 왼쪽은 불을 지르는 편도체. 우리 뇌에 있는 아주 원시적인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불이 아니라 연기만 살짝 나도 바로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불을 끄는 전전두 피질. 아주 침착한 소방대장 같죠? 잠깐만. 이게 진짜 불이야? 아니면 그냥 토스트 타는 냄새야? 이렇게 상황을 딱 분석해서 우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경보기와 이성적인 소방대장, 바로 이 둘인 거죠. 근데 이 둘 사이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신경망이 쫙 깔려 있어요. 평소에는 이 도로를 통해서 소방대장, 즉 전전두 피질이 저 밑에 있는 경보기 편도체에게 괜찮아, 오버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라는 게 마치 폭우처럼 이 고속도로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끊기고 막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방대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경보기는 계속해서 미친 듯이 울리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웬 톨스토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장이 우리 뇌 건강의 핵심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경과학자들이 이걸 공식적인 원칙 이름으로 쓸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뇌의 안나 카레니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안이 낮은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다들 비슷해요. 마치 잘 관리된 고속도로처럼 길이 뻥 뚫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안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그 고속도로가 망가진 이유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싱크홀 때문에, 누구는 산사태 때문에, 누구는 아예 다리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요. 행복한 뇌는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뇌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망가져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힘겨루기를 아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이해하셔도 오늘 감정 조절의 절반은 성공하신 셈이에요. 바로 뇌의 시소입니다. 우리의 위협 감지기, 편도체랑 현명한 리더 전전두 피질이 시소의 양 끝에 딱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규칙은 간단해요. 한쪽이 위로 쑥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아래로 푹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비례 관계, 이게 바로 감정관리의 핵심 열쇠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막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편도체 쪽 시소가 하늘로 확 치솟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 피질의 활동은 바닥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죠. 우리가 왜 극도로 긴장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전두 피질 쪽 시소가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편도체의 공포 반응은 저절로 스르륵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이성적인 뇌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저 밑에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이층하고요. 진짜 중요한 실전 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팁은 우리 몸을 이용해서 뇌를 직접 진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래, 즉 몸에서 위, 뇌로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상향식 제어라고 부릅니다. 이 상향식 제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몸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우리 뇌의 원시적인 부분인 편도체는요, 우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주 직접적으로 감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편도체한테 괜찮아, 안전해 이런 신호를 직접 보내서 활동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바로 따라해 볼까요? 먼저 어깨를 귀까지 으쓱 올렸다가 아래로 툭 떨어뜨려 보세요. 이 승모근이 감정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다음으로 나도 모르게 꽉 깨물고 있던 턱에 힘을 쭉 빼고 입을 살짝 벌려 보세요. 그리고 눈에 힘을 풀고 시선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배입니다. 배에 들어간 힘을 쭉 빼세요. 두려움이 없으면 배가 편안해지거든요. 우리가 괜히 배짱이 두둑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팁으로 가볼게요. 이번엔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뇌, 그러니까 소방대장을 직접 훈련시켜서 저 아래에 있는 경보기를 다스리는 거죠. 위, 뇌에서 아래, 몸과 감정을 통제한다고 해서 하향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현명한 리더, 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6가지 긍정적인 정신 상태를 연습하는 겁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그리고 존중. 이런 감정들은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뇌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연습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하고요. 남을 존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 처리가 잘 되어야 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응급처치 키트가 아니라 평생 쓸 수 있는 마음의 헬스장으로 만드는 법. 그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마음 근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팔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 역시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온함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우리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끝인 그런 고정된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인 구조와 기능 자체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구들을 보면요. 꾸준히 노력했을 때 보통 2~3개월 정도면 뇌에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습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해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간 아닌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대로 변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머릿속 시소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즉각적인 안정을 위해서 몸을 이완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